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 법안이 공통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정부 때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발의가 됐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 야당이 이 두 가지 법안을 끊임없이 발의를 해서 과반 의석을 가졌으니까 통과를 시켜서 계속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냅니다. 불통 이미지를 계속 더 씌웁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이 뭐냐? 일정 부분 쌀값이 떨어지면 그 쌀값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민이라면 내가 쌀 농사를 지었을 때 일정 부분 수익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왜냐? 시장 가격이 너무 일정 부분보다 떨어지면 국가가 그거를 일정 가격으로 사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콩이나 밀 이런 잡곡 이거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 농사를 줄이고 잡곡 농사를 이끌을 수 있도록 일종의 직불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작물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런 작물들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쌀 대신에 이걸 하면 직불금이라는 걸 줍니다. 그것도 예산이지만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전체적인 농정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은 뭐냐?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쌀 농사를 했을 때 일정 부분 가격에 비해서 떨어지면 그가 세금으로 채워준다는 건데 그게 1조 4천억 정도가 듭니다. 근데 그게 쌀 보관료가 계속 늘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쌀 농사를 더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국가의 어떤 세금 이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세금이 계속 허투루 쓰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이란 이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유임을 시켰죠. 그런데 이 송미령 장관이란 분 정말 저는 실망하고 화도 나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 양곡관리법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법안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농민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농민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돈을 벌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정부가 일정 부분 돈을 수매를 해주고 당신들은 이거 말고 다른 거 말고 그냥 벼농사만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이 양곡관리법이 농망법이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두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농망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싹 바뀌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 정부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유임을 시키자. 왜냐? 이미지 정치 있잖아요. 통합 정치.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도 내가 포용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좀 봤다고 합니다. 여성을 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성이 제가 알기로는 쿼터가 국무위원이 한 30%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면서 본인들이 여러 부처에 있을 때 보내야 될 이른바 청구서가 쌓인 지역은 주겠죠.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위원장한테 딱 주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청구서가 계속 청구서를 막 흔들고 있잖아요. 청구서를 막 흔들면서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 자기 최측근 다선 의원들 딱 정성호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 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윤호중 의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일종의 장치로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이용돼 있는데 농림부 장관 송미령 장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리가 좋은가 봅니다. 저는 그 정도 되면 본인의 철학과도 맞지 않고 농망법이 갑자기 희망법이 되는 거, 그 사이에 바뀌는 건 뭐냐?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권력의 추가 바뀌었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양국법을 발의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도 안 거예요. 예산이 허투루 쓰인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는 통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통과시킬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이거 국민들이 낼 세금으로 하니까 농민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막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조직된 표, 농민들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직화된 사람들. 전반적으로 노조 같은 경우는 기업의 83%인가 87%가 노조가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 노조와 공기업 노조 중심인 민주노총이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이 있고 하도급이 있는데 원청에서 뭔가 노사 분규가 있는데 하청에서 이러는 겁니다. 우리 실질적인 우리를 지시하고 그런 쪽은 원청이다. 그래서 원청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파업을 할 수도 있고 노사 분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청과 원청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사업장이 있는 데가 자동차와 조선업입니다. 수많은 하청 업체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청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핵심이 뭐냐? 파업을 했을 때 불법적인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배소를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노조를 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노조가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기업이 그거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파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마스크 가리고 굉장히 스카프로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책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손배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지가 손배소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는 게 파업 노란봉투법입니다. 결국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노총 청구서에 의해서 노동계의 청구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 주권 시대라는 미사 여구에 가려진 이재명 주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기념으로 축하 한턱 세게 쏜다 생각하면서 15만 원에서 5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정작 한꺼풀 벗겨내면 국민 1인당 45만 원의 빚이 추가된 거고 또 빚을 탕감해준다. 그런데 예외적이고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게 아니라 빚을 탕감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앞으로도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 대상과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운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계속 있게 방치하면서 시혜적 관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어렵지만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끔
손을 잡아서 거기에서 끌어올려 주는 게 맞는 건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오늘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없어졌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을 위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진짜 없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을 능멸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 포퓰리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확실한 견제구를 날려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지금 17분이 동시 접속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한 만큼 이번 주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